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러시아 군사 반란 사태로 국제사회가 뒤숭숭합니다. 이번 반란의 핵심 인물 프리고진, 그리고 그의 바그너 그룹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푸틴의 셰프로 알려진 프리고진, 그는 어떤 인물이고 이번 반란의 배경은 뭔지 친절한 뉴스 오승묵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보시는 사진, 러시아 최고 지도자 푸틴에게 요리를 내오는 이 남성이 바로 지난 주말 군사 반란 사태를 일으킨 예브게니 프리고진입니다. 2011년 촬영된 사진인데요. 이 푸틴의 요리사가 어쩌다가 군사기업 수장이 돼 러시아 심장부에 돌격하게 됐을까요? 프리고진은 1961년, 당시에는 레닌그라드로 불렸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고향이 같죠. 어릴 때는 스키 선수를 꿈꿨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18살 때부터 절도, 사기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20대 후반 출소한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에서 핫도그 장사를 시작하죠. 장사가 잘 돼 빠르게 돈을 모읍니다. 이후 슈퍼마켓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고급 레스토랑 사업에도 뛰어드는데요. 올리가르히, 러시아 신흥재벌 반열에 오릅니다. 이때가 1990년대 초중반인데 푸틴 대통령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을 지냈을 때입니다. 이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죠. 푸틴 대통령의 만찬과 크렘린궁에서 열리는 연회까지 도맡으면서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명도 이때 얻습니다. 이런 막강한 인맥으로 2010년부터는 러시아 학교와 군대에 급식 공급 계약까지 따내죠. 그런데 프리고진의 사업 확장,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러시아 특수부대 지휘관 출신 드미트리 우트킨과 함께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을 세웁니다. 특수부대 출신들로 꾸려진 용병부대를 운영하는데요. 설립하자마자 벌어진 크림반도 강제 병합 때 러시아군을 돕고 시리아, 리비아 내전을 비롯해 아프리카 등지에서 벌어진 각종 분쟁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그너 그룹, 시작부터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바그너라는 명칭부터 수상한데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나치의 히틀러가 좋아했던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죠. 여기서 따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특수부대 출신들로 용병부대를 꾸렸는데 점점 교도소에서 출소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용병 80%가 교도소에서 수용됐던 사람들이라고 알려졌죠. 민간인 학살, 고문, 성폭력 등 서슴없이 저질러 악명을 떨쳤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북부 부차 등에서도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고요. 바그너 그룹은 분쟁이나 내전에 개입한 기회로 현지 광물채굴 등 각종 이권 사업을 따내 큰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돈 대부분이 푸틴의 통치 자금으로 쓰였다는 관측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선 용병 바그너 그룹을 통해 국내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때로는 서로의 관계를 부인하며 외교적 책임도 피할 수 있죠. 대신 프리고진은 막대한 돈을 취하는 피해 파트너십인 겁니다. 이런 관계는 우크라이나 침공 때 절정을 맞다가 결국 나를 인정해달라는 프리고진의 반란으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프리고진은 용병 수만 명을 러시아 본토에 남겨둔 채 벨라루스로 떠나버렸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프리고진의 재산을 압류하고 은행 계좌를 동결하면 지난 30년의 사업 영광은 이제 더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죠. 놀랍게도 프리고진은 한때 동화책 작가로도 활동했습니다. 상당한 실력이었는데 소인 왕국의 왕이 마법으로 몸을 키우다가 너무 커져 왕국을 통치하지 못해 뒤늦게 후회한다는 내용인데요. 막상 본인은 실천하지 못한 교훈이 됐죠.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하루 동안 발생한 이번 반란, 당장은 상황이 진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은 여전합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러시아 반란의 내막은 참 들여다볼수록 드는 생각이 이거 훗날 영화로 나오지 않을까. 예, 분명히 영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고요. 네. 반란을 왜 했는지, 또 왜 갑자기 그만뒀는지, 또 프리고진은 어디에 가서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 예. 이게 전부 이제 앞으로 밝혀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네.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러시아 한 30년 연구하신 분으로서 뭐 지인과 소식통도 많다고 들었는데 현지에서는 뭐 프리고진 어디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 혹시 들으신 건 없으신가요? 예, 뭐 안 그래도 제가 한 5일 동안 뭐 러시아 학자들하고 계속 텔레그램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방송 나오기 직전에도 도대체 프리고진 어딨냐 네. 이제 지금 물어보고 오는 길인데 이제 아침에 이제 보도도 나왔는데 뭐 어제는 벨라루스 미인스크 뭐 호텔에 있었다. 예. 또 오늘은 전용기가 도착했다. 뭐 이제 그런 여러 보도가 있는데 네. 전부 확인이 안 됐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벨라루스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을 가능성을 보세요? 이제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새로운 삼국으로 가기 위해서 예. 어디에 은신해 있지 않을까. 지금 뭐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의 관계를 볼 때 예. 뭐 솔직히 벨라루스에서 목숨을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최근에 오늘입니다. 그 네. 미 국무부가 2016년 대선에 그 프리고진이 연루된 걸 가지고 예. 이제 인도 요청을 하겠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물론 벨라루스는 인도 협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인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나 유럽으로 망명할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라루스는 사실상 러시아의 속국이니까 거기에 갔을 가능성은 사실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 예, 보시는 것 저는 같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번 그 반란이 푸틴과 이 프리고진이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고 뭔가 기획한 위장 전술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 벨라루스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키이우까지 90k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제일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쉬운 위치니까 예. 혹시 그 프리고진 또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로 가서 혹시 앞으로 키이우를 공격하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근거에서 아마 여러 가지 그런 루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렇게 신빙성이 크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지금 이제 용병들이 많이 이제 계약 체제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정규군으로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예. 또 벨라루스는 지금 전술핵 배치나 이런 러시아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네. 뭐 벨라루스 병력으로도 침공이 가능한데 네. 굳이 소수의 용병을 가지고 할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푸틴과 이 프리고진의 사전 교감이 없었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 거는 어떻게 그 모스크바 직전까지 1000km를 교전 없이 쭉 진격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이제 제일 의아한 점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교감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푸틴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이제 어저께 국민 담화했어요. 그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네. 초기에 그런 군사적 저지를 하지 않는 조치를 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혹시 러시아 군 내부나 아니면 네. 권력 엘리트들 일부와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푸틴을 빼고. 네, 예. 그런 의구심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직전까지 갔다가 발길을 다시 돌려서 회군을 했을까요? 예, 이제 그것도 뭐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견해가 있는데 그 우선 이제 병력이 러시아 국가방위군 이제 네. 정예군에 비해서 너무 숫자가 적어서 이제 대항하기가 힘들었을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추측 보도긴 한데 혹시 그 이제 루카셴코 중재 과정에 이제 본인이 이제 국방부 장관에 대한 불만으로 네. 이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국방부 교체를 합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이제 군의 합류나 정규군에 또 국민적 지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돌아서게 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바그너 그룹이 어쨌든 그 수만 명의 병력을 데리고 이제 한 1000km까지를 진군하는 과정을 이거 과연 미국이 몰랐을까? 뭐 휴민트든지 뭐 어떤 정찰 위성이나 뭐든지 동원해서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을까? 이 사전 개입설 물론 뭐 백악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는 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물론 아닌데요.
그 러시아 연방 보안국은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아마 미국이 당연히 개입했을 것으로 좀 예. 판단은 하는 것 같고요. 미국도 굉장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바이든 대통령 말도 있었지만 이제 미 국무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 언급을 회피하라는 등 이제 정권을 퇴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걸 예.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푸틴은 그 러시아 정규군 한 100만 명 정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용병 그룹에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걸까요? 예, 이런 이제 돈바스 내전 때 사실은 바그너 그룹이 이제 투입이 됐었거든요. 2014년 이후에. 이제 그때 서방과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정규군이 들어와 있다고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 예. 이제 그때 우리는 군을 보낸 적이 없다. 이게 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용병 부대는 이제 국제적인 전쟁의 책임을 회피하기가 쉽고 네. 또 이 바그너 그룹의 전과자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예. 용맹하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지금 추가 동원령을 이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좀 이제 예.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제 그런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대내의 비방을 피하면서 손쉽게 공격과 방어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전략의 하나로 네. 용병에 좀 의존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푸틴은 이제 그럼 우크라이나랑 싸우는 게 아니라 프리고진이랑 싸우는 겁니까?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세요? 이번 사태가? 예,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러시아 군 사기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이번에 러시아 군의 어떤 취약성도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에게는 이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대반격의 성과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바흐무트에서 이미 바그너 그룹이 정규군이랑 배치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요번에 이제 만약에 F-16이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공군력이 보강되지 않으면 전쟁의 향배가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예.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러시아에서 벌어진 반란의 내막을 들여다볼수록 참 어디로 튈지 모르는 푸틴 리스크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엄구 한양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반란군까지 철옹성 같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권력에 균열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도 반란군 사태를 서방 세계 책임으로 돌리려는 움직임과 함께 대국민 연설 등 연일 대대적인 내부 단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대판 짜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권력 지형,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인뉴스 김혜송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김 의원, 일단 뭐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로 떠났고 뭐 반란 사태는 일단락 된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네, 반란이 일어나고 나서 러시아는 수도 모스크바에 대테러 작전 체제를 발령했었죠. 근데 사태가 종결되고 나서는 모두 다 이제 해제가 됐고 지금은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내부 동요를 수습하고 있는데요. 어제 크렘린궁 광장에서 약 2,500명의 군인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군이 내전을 막았다고 치하했습니다. Вы защитили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трой, жизнь, безопасность и свободу наших граждан. Уберегли нашу Родину от потрясений. Фактически остановили гражданскую войну. В непростой ситуации вы действовали четко, слаженно. 푸틴 대통령은 하루 전에는 TV 연설을 통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 언급했었는데요. 반란 사태는 실패할 운명이었고 자신은 처음부터 유혈 사태를 방지할 것을 지시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반란 직후인 24일에는 대응은 가혹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었는데요. 이날 연설에서는 가담자들을 다독이면서 포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설 후 푸틴 대통령은 보안기관 책임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쇼이구 국방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대통령, 행정실장, 내무장관 등 러시아의 모든 보안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쇼이구 국방장관, 사실 이제 그 프리고진이 처벌해야 된다, 그렇죠. 문책해야 된다, 이렇게 지목했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앞에 전면에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일종의 신임을 다시 확인받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푸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분석 또 과제에 대해서 논의했고 이들에게 반란 대처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프리고진은 우크라이나 바흐무트에서 전투를 벌였던 대원들을 이끌고 23일이죠. 러시아 로스토프 나노도에서 북진에 나섰습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이 바그너 그룹의 후방 캠프에 미사일 공격을 지시했다면서 처벌을 요구했고 하루 만에 모스크바 200km 지점까지 다다랐었던 거죠. 그리고 철수를 한 건데요. 반란군이 진격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러시아군 항공기가 격추되는 등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그제 회의에 국방장관이 참석함으로써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다시 확인받았구나 이런 분석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 그리고 바그너 그룹 대원들을 각각 분리해서 대응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대원들에게 국방부와 계약하거나 귀가하거나 아니면 벨라루스로 갈 수 있다 이런 선택지들을 제시했는데요. 또 러시아 정부가 바그너 그룹에 1년 동안 우리 돈 2조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했다면서 사용처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약화 내지는 해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사실 이제 이번 반란 사태의 핵심 인물 프리고진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었는데 잠시 전에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벨라루스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입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러시아를 떠나면서 차에 탑승한 이후에 이 사람이 어디가 있나 이제 사흘 동안 확인이 되지가 않았었는데 그렇죠. 지금 벨라루스에 있다고 루카셴코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프리고진에게 현재 쓰고 있지 않은 자국의 군사 기지를 캠프로 써도 좋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리고진이 이렇게 전원만 있을 뿐이고 벨라루스에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목격담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프리고진은 그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И нашим решением развернуться были два важнейших фактора. Первый фактор – это то, что мы не хотели пролить русскую кровь. Второй фактор – мы шли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своего протеста. 네, 바그너 그룹의 파괴를 피하고 전쟁 중에 실책을 저지른 이들의 책임을 묻고 싶었다는 건데요. 프리고진은 이전부터 전쟁 물자를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쇼이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프리고진은 반란을 접고 벨라루스로 가기로 했을 때 서방 전문가들과 다수 매체들은 프리고진이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며 살해 위협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루카셴코 대통령이 반란이 진행되는 동안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살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는데요. 앞으로 프리고진이 계속 벨라루스에 있을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리고진은 푸틴 대통령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했고 오랜 기간 푸틴의 최측근, 푸틴의 셰프 이런 별명까지 붙어 있는데 그렇죠. 이런 인물인데 왜 이렇게 푸틴에 대해서 배반을 하게 됐을까요? 네, 푸틴의 요리사에서 또 사업가 그리고 용병그룹의 수장까지 이렇게 올라선 충복이 반기를 든 데 대해서 서방 매체들은 푸틴 대통령의 장악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외신들은 푸틴 집권 이래 가장 극적인 도전이다. 또 역사가 푸틴의 몰락을 기록할 때 최후의 게임이 이번에 시작됐다고 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러시아에서 전에 없던 균열이 나타났고 내부에 누군가가 푸틴의 권한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이유에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이런 내부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There's been a lot of focus on making sure that the Ukrainians have what they need to be as successful as possible on the ground. And we'll see how that unfolds over the coming weeks and even coming months. But again, to the extent this presents a distraction, a loss of focus for the Russians, that may help the Ukrainians on the battlefield. 그렇군요. 이번 반란 사태, 국제사회의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또 러시아 지금 현재 반란 사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걸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러시아 내부에서 이제 내부 갈등이 이제 이렇게 백일화에 드러난 거죠.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런 적의 분열이 호재라고 이제 판단할 것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태 이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트루도 캐나다 총리, 또 두다 폴란드 대통령 등과 잇따라 통화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서방 국가들에게 전력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Перше, світ повинен не боятись. Ми знаємо, що нас захищає тільки наша єдність. Україна точно зможе захистити Європу від будь-яких російських сил. Неважливо, хто ними командує. Ми захистимо. 사태 이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크라이나의 방위와 주권, 영토 보존을 계속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미 국방부도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의 무기와 장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란 후 폭풍이 수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사기는 올라가고 있고 러시아의 군은 또 흔들릴 것이다. 이런 관측 속에 향후 전황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전 그리고 반란 사태, 뭐 일련의 이런 러시아 내부 사정들이 그냥 내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또 저희 국제 신냉전 시대의 국제 정세를 바꾸는 중요한 좀 매개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Я призываю остановиться. Противник только и ждет, когда у нас обострится 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ая обстановка. Нельзя играть на руку противника в эти тяжелые для страны время. Сейчас вокруг этих событий будет много разных спекуляций, пересудов и так далее. Я думаю, что это один из таких примеров.